중국 관련주들은 최근에 화장품이라던가 면세점, 여행, 유통 관련해서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주식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외국인 그 수급이 아니라 실제 외국인, 중국인이 한국에 얼마나 찾아왔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2016년에 사드 배치가 결정나기 이전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식이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14만원대 주식이 4만원까지 떨어지면서 반토막 이상 났던 주식이 수두룩해집니다. 물론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까지 끌고 갔으면 대박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기가 힘들고, 이 주식을 만약에 여러분이 저가 매수다 해서 들어갔으면 어디서 들어갔겠습니까? 10만원. 10만원대는 지지해주겠지, 깨지고. 그럼 5만원대는 지지해주겠지, 5만원대 깨지고. 그냥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구간대가 정말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던 격동의 시기 2017년도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려 2600까지 올라가는 그 시기에, 아무거나 사도 주식이 오르던 그 시기에 괜히 저가 매수라고 사드 보복주를 샀다가 1년 넘게 계속 개고생하고 아직도 본전에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주식을 샀으면 대박을 노린 게 아니라 왜 나만 이런 주식을 사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14만원에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게 4만원이 될 때까지 손절을 안 했다면은 주식 인생이 그냥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으신 분입니다. 반에 반토막 나도 언젠가 오르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온다고 해도 한 번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 네 번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어떤 걸 사도 오르는 이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 말고 수십 배 가는 종목이 너무너무나 널렸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52주 신고가 이 랠리를 하고 있는데, 52주 신저가를 달리고 있는 이런 주식은 절대 그 당시엔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고 중국 사드도 견딜만 했는데 그때 샀을걸, 내가 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다른 주식을 샀어도 무조건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꼭 얽매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력이 얼마나 컸냐면은 게임빌이라던가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서머너즈 워라는 이 게임이 대박이 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7만원짜리 주식이 단 몇 달 만에 20만원 가까이 갔습니다. 20만원 가까이 이렇게 주식이 갔지만 흥행부진과 그리고 또 사드 보복으로 인하여서 한령 그런 게 나오면서 뭐 게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다 박살나면서 지금은 주가가 4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뉴프라이드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500원짜리 동전주 주식이 중국에서 면세점 사업을 한다는 그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2만원대를 넘기는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기욤 패트리처럼. 그런데 이 주식은 중국의 거품이 빠지고 사드 보복과 여러가지 악재 이슈로 인해서 현재는 3,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이녹스앤모크스라는 게임 회사는 중국의 변기통 사업과 중국에서 자금 조달을 받는다고 해서 1,000원짜리 주식이 7,000원까지 올랐고, 그렇게 작전을 친 뒤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중국 관광객들이 밥솥을 많이 사간다는 이야기에 리옹쿠첸이라던가 쿠쿠밥솥도 급등을 하였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관광객이 한국에 놀러와서 삼계탕 파티를 한다는 그 소리에 하림이라던가 마니커 같은 삼계탕 닭 관련 주식도 급등을 한 적이 있으며, 단순히 중국의 중자만 들어가도 급등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고 오히려 사드 보복이 해빙이 될 거다, 해빙의 요소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방문객 같은 경우에는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따리 장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사가는 물건이 늘었기 때문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호텔 신라나 면세점 같은 회사도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꼭 회복이 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텔 신라를 밑에서 산 게 아니라 위에서 직접 매매를 했습니다. 제 이전 동영상을 보시면은 호텔 신라라던가 뭐 사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를 하지 마라. 왜?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기 때문에 면세점이라던가 공항, 기타 등등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과 2년 전에 봤을 때는 정말 중국 관광객이라던가 관광객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실질적인 매출이 안 올라올 거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그때 매매를 안 했고, 이 윗부분에 올라왔을 때는 저는 매매를 했습니다. 왜? 최근 들어서 면세점이라던가 공항 주변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옛날보다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이라는 거는 전년 대비를 해서 수치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의 실적이 너무 안 좋았을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장품이라던가 면세점, 기타 등등 회사들은 어닝이 200%, 300% 전년 대비 나오는 것 자체가 전년 대비를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서 위안화가 절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객이 감소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여행객이 지금보다 더 늘 거라는 전망이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집계되고 있는 중국인 방문객 자료에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매달 직접 본인이 명동이라던가 혹은 면세점에 가서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나 한번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이번 연도에 직접 매매를 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지만, 작년이라던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에 띄게 방문객이 줄었기 때문에 레포트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발로 뛰면서 직접 한번 관찰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관련주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요즘에도 순환매 장세가 좀 시작되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매라는 게 뭐죠? 순환매 장세라고 여러분 맨날 들었잖아요. 지금은 순환매 장세입니다. 막 TV에서도 그렇고 어디 커뮤니티 가도 순환매 장세 이렇게 하면서 막 설명해 주잖아요. 순환매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OLED하고 LED 막 이런 데서 수급이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수급이 있었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데서 이렇게 수급이 있어가지고 50억 원치 막 이렇게 샀잖아요. 50억 원치 여기서 사가지고 돈이 있던 게 이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걸 순환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화장품, 차화정이 있어. 화장품이야 여기 자동차. 그리고 여기 뭐야 제약주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만약에 한 50억 정도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50억 정도 들어왔다면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여기에도 50억 들어오고 여기에도 돈이 한 50억 정도 들어오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순환매매 장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던 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50억 있던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섹터가 오르지, 여기 있던 섹터고 여기 있던 섹터고 같이 오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한 가지 섹터가 아니라 보통 한 두세 가지 섹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화장품 게임주가 같이 오르고 중국 관련된 섹터가 오르고 있으니까 한 두세 개 섹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섹터가 여기서 돈이 뭉쳐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뭉치는데, 여기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다른 섹터는 빠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약주에서 뭐 한미약품 사태가 터진 다음에 제약주에 돈이 빠져가지고 어디로 갔죠? 예, 뭐 삼성에서 평택 뭐 부지 활성화 뭐 그러면서 OLED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ED 패널 아니면 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갔잖아요. 제약주에는 돈이 빠져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이 빠져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 순환매라고 하는데, 순환매 장세가 지금은 유효합니다. 지수가 2100이어도 게임주 웹젠은 신고가 돌파했던데요. 웹젠도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제가 저번에 예전에 얘기했지만 게임주가 지금 3년 가까이 지금 계속 조정만 주다가 이번에 치고 올라간다고. 웹젠은 좀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투스 게임비에 차트가 다 똑같죠. 게임주 섹터 자체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섹터가 이렇게 실적이 호전되고, 컴투스는 뭐다 서머너저가 지금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왔어도 그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 하는 유저가 많다 뭐 이래서 실적도 잘 나와가지고 게임 섹터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 게임 섹터 쪽으로 돈이 외국인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었고, 외국인 이렇게 막 창고도 있지만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계속 몰려서 오고 있으니까 하이닉스나 그런 데 있는 이 자금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으로 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매 장세라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로 여기서 옮겨가기 순환매 내고 순환매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여러분이 매매를 해야 되냐면은 완전히 초단타를 생각하신다면은
이게 여러분 하이닉스라던가 아니면 하이닉스가 아니라 예를 들면 게임주에서 웹젠이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올라가지고 내가 종배를 여기서 때렸어. 종배가 뭐다? 종가 베팅. 종배를 이렇게 때렸는데 그 다음날은 게임주가 안 가고 화장품, 뭐 한국콜마라던가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해요. 근데 얘는 움직임이 지지부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아침에 빨리 손절을 해요. 손절을 하고 이쪽으로 갈아타야 돼요. 이쪽으로 갈아타면은 여기서 손실을 봤더라도 여기서 더 먹어가지고 결국 그날 수익을 나오는 게 단타의 기본 원리고, 그리고 보통 저도 그렇게 합니다. 주도주라는 게 일주일 주도주가 아니라 그날 당일 주도주가 있어요. 그날 당일 주도주. 그날 수급이 다 쏠리고 모두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있고 외인 기관이 다 싸는 주도주가 있는데, 아침에 그 이전 날에 주도주라고 했다는 게 그 다음날에 주도주라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가면은 바로 잘라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만약에 이게 잘 손이 느리고 자기가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보통은 개인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게 스윙인데, 스윙을 한다고 치잖아요. 스윙을 한다고 치면은 잘 가는 섹터 세 개까지 필요 없고요. 두 개만 집중적으로 사놓는 거예요. 이게 이날 잠깐 안 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지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지지되는 데까지 딱 기다렸다가 추매를 한다거나, 물론 여기서 풀 배팅을 때리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이 약간 여유 있게 스윙으로 가져가려면 어떤다? 비중 조절 334 이렇게 비중 조절해서 여기까지 좀 빠졌다. 근데 여기 지지되는 거 보인다. 그럼 여기서 추매를 해가지고 비중 60% 됐잖아요. 60% 되면 이쪽에 올라오면 또 다시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데, 비중 조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가는 섹터, 예를 들면 게임주하고 그다음 뭐예요? 화장품주, 이렇게 막 두 가지 섹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약간 스윙 자체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놈이 안 가도 이놈에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이놈은 익절하고 나오고 이놈은 그 다음날이냐 그 다음날 여기서 딴 돈을 이쪽에다 다시 투입을 해가지고 이놈이 지지되는 거 보고 여기서도 그 다음날 이게 또 슈팅이 나오면은 여기서도 이익 보고 나오고 여기서도 이익 보고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지수가 고점이면 안 되는데, 지금 지수가 고점인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서 잘못해서 스윙하다가는 뒤질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